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얻어갈 수 있는 꿀팁들을 공유해 드릴까 해요. 사실 요즘 주식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는 이 정보가 생명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정보에 따라서 주식에 관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한 발 늦은 정보 때문에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몇 가지 유용한 사이트를 토대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에 관한 공시라든지 또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속보들 그리고 섹터별로 가장 빠르게 뉴스를 전달해주는 사이트들까지도 함께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돈이 되는 뉴스 재료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기업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 체크해 드릴게요. 기업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무제표라든지 전자 공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업의 IR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들인데요. 사실 어떤 기업에 어느 정도의 투자가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잘 활용하신다면 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사이트는 기업의 뉴스라든지 리포트를 알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증권사 리포트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증권사 리포트를 또 내가 보려면은 일일이 각각의 증권사에 가입을 해야 하고 또 어떨 때는 유료 자료를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증권사 리포트들도 접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권사 리포트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사이트들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섹터별 전문 뉴스 사이트인데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자면 AI나 혹은 반도체 혹은 게임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섹터별로 가장 빠르면서도 정확한 소식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역시나 관련해서 반도체 전문 뉴스 그리고 IT 전문 뉴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 전문 뉴스사를 제가 사이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찌라시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 급등하는 종목군들 따라잡을 때 정말 시장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뉴스들 그런 뉴스들을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을 100% 신뢰해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빠르게 이러한 소식들을 알아보실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들 제가 역시나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배당이라든지 대차 거래, 보호 예수 물량에 관한 그러한 정보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또 알아보실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재해 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외 주식이라든지 선물 지표들 또 원자재 시장들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 유명한 investing.com에 관한 사이트 주소까지도 제가 게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돈이 되는 뉴스 재료 수집 저와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일단 저는 좀 빠르게 영상을 마무리하게 됐지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일시 정지시켜서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즐겨찾기를 해놓으신다면 이 주식시장에서 이 정도의 재료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디테일한 내용들에 관해서는 제가 추가적인 영상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략하게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장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같이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공매도 재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어제였었죠. 금융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공매도 재개를 확실시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시장의 하락을 좀 예측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이제 거의 전면 금지가 됐다가요. 2021년도에 다시 부활을 했었는데 그때 불법 공매도에 관한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종목들에게만 공매도를 허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금융당국에서 다시 해제를 했습니다. 다시 전면 해제가 되면서 그걸 언제 재개할까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전면 금지 관련 일지를 먼저 보시면은 이러한 이제 법안들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월 18일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 개정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게 확실시가 된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매도 재개 때문에 우리가 또 시장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건 일단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좀 급등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시장에서 낙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매도가 금지됐었던 게 어떤 의미였었는지를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한 공매도 전면 금지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MSCI 지수 자체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한국은 신흥국 쪽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뤄냈었던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이 신흥국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시선으로 좀 보는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MSCI의 선진국에 편입되지 못했던 다양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코리아 증시에 관한 밸류 자체가 굉장히 낮게 평가된 것도 있지만은 이 공매도 자체를 금지했던 부분들도 이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안 되는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그 시장 자체에 신뢰도가 없기도 하고 매력도도 굉장히 떨어져요. 여기 보시면 역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외국인 매매 추이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순매도 규모가 굉장히 컸었고요. 또 외국인 시장 참여도 확대와 소폭의 주가 조정 그리고 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또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외국인의 참여율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박스가 공매도를 재개했었던 순간인데요. 파란 색깔 그래프를 보시면 외국인의 활동량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국내 증시가 워낙 저가의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부 들어오긴 했었지만 이처럼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에 관한 이탈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는 좀 불가피하다라는 그러한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앞서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우리가 피해야 할 종목 봐야겠죠. 이쪽에 쫙 정리된 그런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서울신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삼양식품 볼 텐데 일단 공매도는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평가 급등 종목군들을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12개월 기준으로 삼양식품이 의외로 410% 상승하면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산도 정말 많이 올랐고요. 전기 장비 관련주들이죠. LS 일렉트닉도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는 종목군들일 거예요. 이러한 또 우주 그리고 방산주들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SKC와 같은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공매도 자금이 이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 자체의 급등락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공매도 재개 직전에는요. 단기 고점 가능성들이 또 대두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기 고점이다라고 한다면 공매도 바로 직전에는 또 한 번 고점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엇갈린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기간 외국인이 이제 보유했던 물량 자체가 또 그렇게 많진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약세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그 영향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쪽에 관해서는 엇갈린 전망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공매도의 영향을 좀 받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매도 타겟 종목은 역시나 주의하는 전략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재개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는 게 또 미뤄진다면은 글로벌적으로 한국 시장에 관한 신뢰도가 너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3월 30일에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가지고요. 이런 포트폴리오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다른 전략들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2월 달에 관한 월간 상승률이 최악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월간으로 기록된 이더리움의
월간 수익률표거든요. 마이너스일 때도 많았는데 2월 달에는 특히나 상승을 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딱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12.6%의 상승, 월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벌써 마이너스 2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더리움에게는 아마 최악의 2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또 시장에 나오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이더리움 비롯한 또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지금 크립토 시장 굉장히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투심이 계속 얼어붙은다면요, 이더리움은 지난 강세장만큼의 상승률을 이제 보여주지 못하고 이번 시즌이 종료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면서요, 좋은 전략들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주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배당주에 관한 이야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또 좋은 배당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시장이 좀 힘들면서 계좌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배당주라든지 내가 모아가고 싶었던 종목군들 하나둘씩 여러분들이 쭉쭉 파는 전략으로 다가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당주들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국내에서도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분기 배당주에 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기업일 텐데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배당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분기 배당을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그래도 이 삼성전자 모아가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 배당 수익률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우선주는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역시나 대기업입니다. 현대차와 현대차 우선주 역시도 분기 배당을 시행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국내 금융사들도 분기 배당을 하나둘씩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 역시도 분기 배당을 시행하고요. 배당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요, 배당주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기업은 SK텔레콤입니다. 통신사 중에 하나죠. 이 SK텔레콤도 분기 배당을 시행하고 있고요. 꽤 높은 배당 수익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 역시도 대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분기 배당을 시행하고 있고요. CJ제일제당 우선주 역시도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배당 수익률들은 역시나 아래에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배당주들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내 분기 배당주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번 하락장의 주가 하락률을 보시면서 좋은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고해보시고 이 리스트들은 꼭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더 많긴 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진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추려봤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한번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되셨을 정보이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당주에 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자, 사실 최근에 이 배당주에 관련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파이어족을 조금 꿈꾸면서 배당주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 파이어족은 우리가 빨리 은퇴를 하고 또 돈이 직접 일을 하게끔 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다 여유롭고 굉장히 많은 추억을 쌓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돈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 이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납득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이제 국내 시장에서 배당주를 찾아서 파이어족을 꿈꾸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국내 배당주들은 월배당이라든지 분기 배당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적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배당주가 있고 또 이러한 미국 배당주를 통해서 노후를 좀 설계하시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배당주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거를 좀 눈여겨봐야 하나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배당 귀족주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배당 귀족주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에서 최소 25년 동안 계속해서 배당을 증가시킨 그런 기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배당금을 증가시킨 것도 대단한데 25년 동안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했다라는 거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배당 귀족주들을 찾아본다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려 60개가 넘는 기업이 배당 귀족주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제가 좀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저는 5가지 기업을 좀 꼽아봤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주가의 상승률 자체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배당을 해왔던 기업들 위주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프랭클린 리소시스라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 관리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50여 개국에서 투자 관리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배당률은 무려 5%가 넘어가는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바로 알려드리자면 이 두 번째 기업은 이미 좀 유명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리얼티 인컴이라는 기업이고요.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한 사업을 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이 기업의 배당률은 5.60%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수재 관련한 기업인데요.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보다는 배당률이 좀 낮습니다. 2.41%의 배당률을 가지고 있지만 6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당을 꾸준하게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탄탄한 재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제품들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다우니, 페브리즈, 그리고 오랄비, 헤드앤숄더까지도 이런 생활 필수품들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업은 바로 이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방구 제품들 많이 생산하고 또 관련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는 3M이라는 그런 업체인데 이 3M도 65년간 배당을 해왔던 그러한 배당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시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은 2.71%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드존슨인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이죠. 이 기업도 60년 넘게 배당을 계속 이어왔던 기업이고요. 현재 배당 수익률은 3.28%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배당주들이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굉장히 많은 이런 배당 귀족주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알만한 추가적인 배당 귀족주는 예를 들자면 맥도날드라든지 코카콜라, 그리고 펩시코, 쉐보론, 월마트, 그리고 엑슨모빌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배당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기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배당 귀족주에 관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배당주 관련해서 막상 저도 공부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정보가 너무 방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기억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시간을 만들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배당주 공부를 하면서 공유해드릴 만한 정보 있다면은 역시나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들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함께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배당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영상의 반응도 좋았었고 아무래도 미국 배당주이기 때문에 국내 배당주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배당주에 관한 이야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또 좋은 배당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시장이 좀 힘들면서 계좌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배당주라든지 내가 모아가고 싶었던 종목군들 하나둘씩 여러분들이 줍줍하는 전략으로 다가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당주들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국내에서도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분기 배당주에 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기업일 텐데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배당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분기 배당을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그래도 이 삼성전자 모아가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 배당 수익률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우선주는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역시나 대기업입니다. 현대차와 현대차 우선주 역시도 분기 배당을 시행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국내 금융사들도 분기 배당을 하나둘씩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 역시도 분기 배당을 시행하고요. 배당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요. 배당주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기업은 SK텔레콤입니다. 통신사 중에 하나죠. 이 SK텔레콤도 분기 배당을 시행하고 있고요. 꽤 높은 배당 수익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 역시도 대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분기 배당을 시행하고 있고요. CJ제일제당 우선주 역시도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배당 수익률들은 역시나 아래에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배당주들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내 분기 배당주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번 하락장의 주가 하락률을 보시면서 좋은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고해보시고 이 리스트들은 꼭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더 많긴 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진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추려봤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한번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되셨을 정보이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